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납니다. 이번 평양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회담 의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오후에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첫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과거와 다른 모습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그 다음 날에야 정상회담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직접 점심 식사 직후에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는 이번에 반드시 결과를 보겠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닌가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특사들 만담할 때도 불과 3시간 만에 만나주고 했거든요. 그때는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그 남한 지역에 와서 한 15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 정상회담이지만 거의 이제 한 해 동안에 3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격식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공항에서 의전 절차하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여장을 푼 다음에 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어쨌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남북 공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회담하고 내일 오전에 회담해서 잘하면은 내일 오찬 중에 공동성명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오후에 회담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모종의 성과를 보겠다고 하는 남북 지도자의 의지가 합치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봅니다. 네, 크게 3가지 의제로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이 있고요. 네.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간의 중재 문제, 네.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고, 세 번째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그다음에 네.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이 부분인데 이 3가지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 문제가 되겠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것이 성과를 봐야 이제 같이 빛을 볼 수 있고 네.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사실 북한이 바라는 게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 뭐 4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다 가는데 가야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그냥 계획만 짜고 오는 것에 네. 불과하니까 이게 그룹 총수들이 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장의 무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요번에 그 미국이 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총수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또 다시 퍼주게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건 좀 과도한 거고요. 그룹 총수들이 투자를 할래도 못합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비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성의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미국은 어젯밤에 또 유엔 안보리 소집해가지고선 국제 제재를 다독이고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찰 역할을 하고 우리는 착한 경찰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오고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해서 비핵화를 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해서 결국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루고 네.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비핵화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면서 네. 이제 오늘 정상회담을 봐야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4번째 친서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1월까지인데 네. 그때까지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거둬야 될 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2021년까지 비핵화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걸 가능하다면은 조건이 없이 네. 하겠다는 의지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바라는 핵 신고에 대한 명확한 의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야 될 거고요. 못 듣는다면은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남겨도 괜찮죠. 확실한 그 신고 의지 그리고 뭐 행동으로 한다면은 핵을 일단 중단하겠다. 네. 이걸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핵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핵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중단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미국이 걱정하는 ICBM의 상당 부분 50% 정도를
종전선언 직후 뭐 2개월 내에 미국을 보내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뭔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은 성의 표시가 있다.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해야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이다. 이렇게 판명할 수 있고 그래야만 4대 그룹 총수가 가서 회담한 것이 결국은 시간은 당장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가 좀 풀리면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힐 필요성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막기 원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 달 동안 사실상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 얘기는 됐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그 합의 자체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핵 협상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은 몇 달 내에 뭘 한다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이게 그냥 원칙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족했던 것은 11월 달에 중간선거기 때문에 한 9, 10월에 가서 다시 속도 내자. 정상회담 또 한 번 해서 또 한 번 이벤트를 만들자. 이런 구상이 아니었나 전 봤기 때문에요. 그간의 뭐 우여곡절. 그러나 이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핵실험장 폐기했고 엔진 실험장 해체했고 인질 돌려보냈고 유해 송환 55구 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했는데 미국은 말 한마디로 그냥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폼페이오 장관 이번에 가지 말라 그래놓고 나오는 얘기들이 그럼 다시 한미연합훈련 다시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조치라고 한 양보 하나가 그건 가역적인 거고 돌이킬 수 있는 거고 자기 간의 행동들은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핵실험장 다시 건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내가 일방적인 양보는 못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약속한 거는 동시 행동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의 그 목소리로 우리 문 대통령한테 직접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남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그다음 단계는 종전선언의 성사.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문 대통령께서 평양을 다녀오시고 또 바로 또 유엔으로 떠나시는데 유엔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만약에 이번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한테 평양을 가봐라. 그럴 테고 가서 모종의 문 대통령이 이뤄놓은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둬들인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핵신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고하면서 사찰단도 복귀시키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데드라인은 10월 말쯤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보수 지지 세력을 의식해서 뭐 대북 강경 자세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도 뭐 피어라고 하는 공포 이게 그 책이 나와가지고선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 행태가 좀 턱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한 4% 이상 그냥 아주 급락했거든요. 중간 선거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 좋은 대통령도 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만약 지게 되면 더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뭐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특집 아침엔이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계속해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